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 잘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22년 만에 이 징크스를 깨고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로 우리 대표팀은 이 3연승을 거둬서 G조 단독 선두로 올라섰는데요. 이 경기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길 축구 해설과 연결됐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밤 11시부터 시작이 돼서 이 축구 팬들 밤 늦게 지켜봤는데 그래도 22년 만에 그 레바논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레바논 팀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력이 낮습니다만 상당히 네. 많은 시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2년 만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93년에 우리가 1대 0으로 한 번 이겼고 그 이후는 2무 1패로 대마로만 만나면 왠지 경기 내용이 안 잡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특히 이제 중동 원정에 가게 되면 우리 선수들이 이제 뭐 컨디션 조절 실패, 또 사실 이제 중동 국가가 아시아에 편입되어 있긴 합니다만 유럽에 가까워서 시차가 6시간 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선수를 괴롭혔는데 어제 경기에서만큼은 뭐 그런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레바논 원정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중동의 원정에 대해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어제 경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두려움을 말끔히 씻어냈고 이제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쿠웨이트전 상당히 네. 좀 자신감 있는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승리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네. 이 새로운 얼굴들이 좀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그 대표팀에 복귀한 석현준 선수라든지 네. 대표팀의 막내죠. 이 권창훈 선수.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슈틸리케 감독이 부임하면서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등장시키는데요. 거기에는 또 우리의 지금 대표팀으로 본다면 현재와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석천준 선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정엽 선수랄지 이재성, 그다음에 뭐 정우영, 뭐 또 그다음에 지금 이 권창훈 말씀하신 이런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월드컵 본선은 정작 2018년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약 3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선수들이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20대 중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절정기에 있을 그런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슈틸케 감독이 이런 젊은 선수들의 어떤 발굴과 대표팀의 안착은 네. 우리의 대표팀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준비하는 매우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슈틸케 감독이 최근 9경기에서 연속 무패입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그 상대하고 있는 팀들이 조금 우리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이 약체긴 하지만 네. 우리 팀의 골 결정력 그리고 특히 수비의 불안전함 이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된 겁니까? 많이 개선됐죠. 그러니까 슈틸케 감독이 지난 아시안컵에서부터 보여줬던 것, 그러니까 안성도가 그 당시에는 좀 떨어졌죠. 하지만 동아시아컵을 지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 예선 2차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상황들은 보면요. 네. 일단 수비를 안정시켜서 일단 이제 승리를 위한 그런 경기를 쭉 펼쳐왔고 이제 거기에다 대두된 거 보니까 이제 득점력에 대한 빈곤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상대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뭐 8골, 3골, 뭐 2골 계속 몰아넣는 걸 보면 이제 골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겠죠. 네. 나머지 이제 3차 예선까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의 우리 대표팀의 어떤 진화된 모습들을 보면 네. 상당히 긍정적인 면들을 가지고 진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레바논 원정 경기에서 지금 22년 만에 첫 승리를 올릴 만큼 이 중동의 원정을 가게 되면 네.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네. 앞으로 이제 예선이 계속 이제 이어지다 보면 중동 원정 경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다음 달 8일 우리나라와 함께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는 쿠웨이트와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이 중동 원정 경기에서 우리 팀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대목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컨디션 조절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 홈에 갔을 때 이제 틀려지는 그라운드 조건, 잔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거죠. 중동 국가에 가서 보면 기온도 많은 변화 있고 시차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그라운드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객관적인 우리가 앞서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변수를 만들어내려는 것들이 역시 이제 중동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본인들 네. 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선수의 어떤 컨디션 조절 실패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이 앞서 있으면서도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상대의 활동량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결국은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떨어진 팀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만 조심한다면 지금 어제 보였던 레바논전 정도의 어떤 경기 내용이라면 중동에 가서의 어떤 징크스를 이제는 좀 말끔히 좀 씻어낼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제 네. 쿠웨이트와의 이 경기가 2차 예선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네. 그 경기에 대비해서 우리 대표팀이 보다 좀 보완해야 될 점은 뭡니까? 일단 이제 다음 달 8일이죠. 이제 그 경기가 우리 2차 예선의 가장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쿠웨이트가 우리가 똑같은 3승이지만 득실차로 우리가 앞서서 지금 현재 1인데 네. 2차 조별 예선은 2로 직행하느냐 이에 와일드 카드로 들어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를 정말 끈질기게 이렇게 아무튼 괴롭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거예요. 같은 지금 현재 1, 2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쿠웨이트전을 상대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면 특히 이제 온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그런 선수들 몸 상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지금 쿠웨이트도 우리랑 맞받아치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예요. 네. 역시 이제 좀 내려앉는 그런 수비 전술 형태인데 측면 쪽을 어떻게 또 파괴시키고 팀 스피드를 어떻게 계속 유지시키고 또 특히 지금 이제 선수들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에 어떤 세트피스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득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간다면 제가 봤던 뭐 쿠웨이트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길 축구 해설가와 어제 레바논전 보다 상세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